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월간조선 배진영 차장 모시고 월간조선 5호로에 나온 정말 그 중에서 따끈따끈 정말 때로는 약간 소름이 돋는 정말 재밌는 얘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디 가셨습니까? 누구요? 제 짝이요. 아, 짝이요? 예. 짝 4.15 총선 대참패에 너무 쇼크를 받아서 사라졌습니다. 혹시 뭐 미국 간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우리 배진영 차장을 뵐 낯이 없다고 도망갔습니다. 예. 자, 월간조선 5호로 예. 나왔죠. 네, 오로 나왔습니다. 네. 그 뭐 여기 제가 띄워 올릴게요. 예. 뭐 총선 와중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총선 때문에 김이 센 기사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또 네. 볼만한 기사가 많습니다.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네. 김수경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네. 총선 직전에 그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제 그 녹음 파일을 갖다 공개를 했었는데 네, 네. 이상하게 언론의 주목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녹음 파일을 입수를 해가지고 네. 저희 조성호 기자가 그걸 열심히 풀었습니다. 네. 그 뭐 아시죠? 그 김수경 회장이 어떤 분인지. 자, 여기 고전에 보면 예. 우선 제목이 예. 이 제목부터가 죽입니다. 예,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보여준다. 예, 친문 데모. 네. 김수경 우리들 리조트 회장 녹음 예. 파일 대공개. 예. 왜 이런 거 좀 미리미리 해지? 왜 지금 4월에 때 나오지? 5월에 나와서 이런 거. 아, 글쎄 말입니다. 그 예. 우리들 리조트라고 그러면 이제 딱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제 우리들 우리들 병원. 예. 그 옛날에 이상호 원장이 하는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네. 친문 인사들의 그 뭐라고 그래야? 그러니까 아지트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막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좋게 이야기하면은 보면 후원자. 예. 그다음에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면은 예. 뒷배. 아. 돈줄. 아니 정치는 돈이 필요하니까. 아, 예.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 돈은 관계가 있던가? 혹시 뭐 아니 그 알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우선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는 아, 뭐 예. 정치판에 그런 게 뭐 네. 가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들 병원 네. 이상호 원장의 부인이 네. 바로 김수경 씨인데 전 부인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김수경 씨가 네. 그 신혜선 씨라고 지금 이제 네. 그 김수경 씨하고 같이 송사를 벌이고 있는 예, 사람이죠. 맞습니다. 청담동에 빌딩 올리려고 그러다가 이제 무슨 뭐 보증 관계 이런 걸로 틀어져 가지고 이제 그때 올 그렇죠. 한 1, 2월 달에 한번 그렇죠. 떠들썩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네. 아직 뭐 이렇게 파토나기 전에 네. 2018년 1월 중순경에 이제 서로 잡담을 나눈 얘기가 이제 녹음이 됐습니다. 저 이제 궁금한 거 있어요. 2018년 1월이면요. 예. 문재인 정부가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예. 그때 보면 조만간 평창 동계 올림픽이 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뭐 어싸어싸하는 이런 분위기였고 예. 둘째. 근데 그럼 두 사람이 녹음하는 걸 제 3자가 녹음한 거예요? 아니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녹음한 거예요? 전 그게 글쎄, 궁금해요. 전 그건 모르겠는데 네. 요새 솔직히 말하면 전화 통화하는 사람들도 네네. 뭐 조금 뭐 하면은 뭐 이거 뭐 눌러버리죠. 눌러버리면은 뭐 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참 전화 통화할 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김수경 씨하고 그때는 뭐 두 사람이 틀어지기 전이니까 네네. 편하게 이제 어떤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들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잡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중에 보면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탁현민 씨 얘기, 예, 예. 양정철 씨 얘기, 네. 또 뭐 주진우 씨라든지 네. 뭐 김어준 씨 또 등장을 하고요. 예. 그래서 쭉 예. 보면 여기 이제 서브 타이틀로 쭉 나온 것 중에서 제 눈을 네. 확 끄는 거는 뭐 다른 거 다 끕니다만은 우선 하나하나 얘기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네. 고민이 많아 술 한잔하면서 처량하게 앉아 있더래. 그 두 여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편안한 마음. 그러니까 그렇죠. 녹음되는 줄 모르고 그렇죠. 쭈글쭈글 그렇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겠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고민이 많아서 술 한잔하면서 처량하게 앉아 있더래. 이게 보면 2018년 1월에 녹음된 예. 겁니다. 그 이제 탁현민 씨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이미지 뭐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그러는 스피인 닥터라고 하죠. 예. 그 이제 그 탁현민 씨가 이제 자기도 허리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선 네. 우리들 병원 앰뷸런스에 이제 실려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자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네. 저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소리 하려고 이제 찾아갔더니만은 네. 그 대통령 내실에 이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네, 네. 그랬더니 문 대통령이 이제
술 한잔 하면서 그냥 뭐 고민하면서 처량하게 앉아 있더라. 네. 그걸 보고서는 이제 문 대통령이 너 왜 왔냐 그러길래 그만두고 싶습니다 소리도 못하고 네. 그냥 왔습니다. 그러고서 아무 소리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네. 아이고 오늘도 그만둔다 소리 못했구나. 그러고선 다음날 또 찾아갔더니만은 네. 너 뭐 허리 아픈 건 어떠냐? 어. 뭐 조금 쉴래? 뭐 이 정도 얘기를 그런 얘기를 나눴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네. 이제 듣고서는 이제 그 김수경 씨하고 예. 이제 얘기를 전한 거죠. 예. 근데 궁금한 2018년 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무슨 고민이 많길래 그렇게 세상 무너진 듯이 고민을 술 한잔 하면서 그렇게 처량하게 앉아 계셨을까요? 그거야 뭐 제가 알겠습니까? 저는 김정은이라고 봐요.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 올까 안 올까 그 걱정? 바로 그거죠. 그때 잘 보시면 평창 동계 올림픽 앞두고 현송월이가 먼저 예. 뭐 정탐조로 예, 왔었고 예. 곧 이어서 김여정이가 김영남 국가원수를 갖다가 데리고 예.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무렵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은 단일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뭐 단일팀 하기엔 벌써 늦은 때였죠. 근데 했잖아요. 결국은 여자 하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럴까요?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예. 미국의 트럼프가 보면은 Fire and Fury 하면서 예. 북한을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는 듯이 얘기할 그 무렵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바로 술 한잔하면서 처량하게 앉아 있었던 그것이 오늘 지금 현재 4월 21일 오전에 CNN 뉴스를 통해서 나왔죠. 그래서 그건 뭐 좀 더 뉴스에 중요한 건 두고 봐야겠고 네. 그 얘기는 저희 월간 조선에 없습니다. 독자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근데 없는데 예. 없는데 오늘 보니까 그 홈페이지에는 띄워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김성동 그 편집장이 2014년에 그렇죠. 그건 저희 월간 조선 인터넷 홈페이지 얘기고요. 또 홈페이지 얘기입니다. 예, 저희 뭐 독자분들께서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 월간 조선은 이제 네. 한 달에 한 번 책도 나오지만 네. 인터넷 뉴스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거의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도를 하고 예. 또 과거에 이제 보도했던 것 중에서 관련 있는 보도를 이제 다시 그 리마인드 시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 저희는 지금 이제 월간조선 5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월간조선 5월에 대한 내용 구체적 내용 보시려면 월간조선 사보시고 예. 아니면은 월간조선 TV가 있습니다. 예. TV도 거의 매일매일 예. 새로운 뉴스들이 업데이트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 네. 우리들 얘기로 돌아가면은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네. 사실은 밖에서 볼 때는 임종석이 뭐 대단한 그 세도가로 보였었고 그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 임종석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뭐 그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여기 얘기를 보면 이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해한다. 왜요? 양정철이나 탁현민은 굉장히 자기한테 그 문 대통령이 흉엄을 없이 대하고 네. 편하게 해주는데 네. 자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양정철이나 탁현민에 비해서는 거리감을 두는 것 같다 해가지고 임종석 실장이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서운해하고 있다 그런 네.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 원래 박원순 사람입니다. 예. 박원순 시장 밑에 부시장으로 있고 그 박원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것을 당시 광창팀의 양정철이 흔한 얘기 낚아 채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양정철과 누굽니까 탁현민에 대해서 예. 뭐 저 안나푸르라 트레킹까지 함께 갔던 예. 문재인 대통령은 흉엄을 없이 양정철이 양비라고 부른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정철 비서관, 그렇죠. 양비, 그다음 뭐 현민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도 임종석 실장한테는 보면은 좀 약간 거리감을 느낄 그럴 수밖에 겁니다. 없는데 어쨌든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최근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건 2018년 예. 기준이고 2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 모든 대부분의 요직을 갖다 호남 인맥으로 구축한 건 임종석이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옛날 학창 시절에 학생 운동을 했다고는 그러지만은 사실은 문 대통령하고 임종석 쪽하고는 벌써 학생 운동의 세대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운동권은 NL 계열이 장악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NL 계열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말하자면 운동의 주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아마 운동권 내에 서열로 놓고 따진다고 그러면 문 대통령이
임종석 실장보다 한참 아래일 겁니다. 저 원래 공산주의자들 조직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어떤 뭐 거칠하게 운전수인데 이놈이 오히려 장관보다 높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게 공산당 구조인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아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종석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좀 문재인 대통령이나 임종석 실장 공산당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나 보면 좌파적인 마인드의 그 서열에서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정확히 얘기해서 얼마 전에 장기표 선생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장기표 선생 얘기가 내가 운동권은 내가 잘 아는데 거기서 예. 아무도 이론 제기 못합니다. 운동 그쪽에서는 흔한 얘기로 투쟁 경력이 왕이기 그럼요. 때문에 내가 아는 문재인 씨는 문재인 그래. 대통령은 운동권 사꾸라다.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임종석은 운동권 적으로 따지면 성골이죠. 그렇죠. 옛날 표현 중에 뭐 그런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심파라는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네. 그 언저리에 있었지만은 네. 핵심에 있지는 않은 사람 그게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문재인 대통령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보면 뭐그 대학교 시절에 뭐 좀 데모 좀 하다가 예. 갔다는 게 이게 뭐냐니까 저겁니다. 이게 뭐 요즘 말하는 뭐 반정부 투쟁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경희대 예. 그 보면 이제 뭐 학사 비리, 예, 재단 예. 비리에 대해서 데모했다. 그렇죠. 깡깡 거예요. 그 80년에 이제 그 항상 보면 우리나라에서 4.19 후 혹은 그 80년 혹은 88년이나 예. 그래서 민주화 시기가 되면은 한 번씩 이제 그 사학 비리 문제 이런 그렇죠. 걸로다가 대학교가 이제 들썩들썩하는 게 있었죠. 들썩들썩하죠. 예, 그때 그런 얘기입니다. 예, 얘기 좀 더 하면 이제 예. 뭐 장하성 씨 얘기도 나옵니다. 현재 주중대사는 장하성 씨. 그렇죠. 그때는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장하성 씨 책을 보고선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반해가지고 네. 장하성 씨를 갖다가 모셔갔다. 네네. 그리고 이제 장하성 씨 계열하고 변양균 씨, 그러니까 그렇죠. 변양균 하면 생각나는 그 이름. 신정아.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금융계 그 인사라든지 이런 데 힘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참고로 장하성 씨는 원래 계열로 따지면은 문재인 계열이 아닙니다. 안철수 계열입니다. 예. 안철수 계열이었던 장하성 씨를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책 보고 예. 홀라당 반해서 왔는데 예. 뭐 크게 재미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저도 기사를 쓰고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칼럼 쓴 거, 네. 책 쓴 거 보고선 저 사람 괜찮다 해서 썼을 적에 네. 성공하는 경우를 별로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양정철 씨 얘기도 나옵니다. 또 네. 양정철 씨는 자기는 말하자면 문 대통령이 그 현직에 있는 동안은 문 대통령을 안 모시겠다. 네, 문 대통령이 이제 그 바깥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모시고 네. 또 이제 문 대통령을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 심부름도 많이 했는데 예. 그게 다 또 그런 게 다 뭐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아시겠지만 네. 그런 게 다 이제 신세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누구한테 신세예요. 그렇죠. 그 뭐 누구한테 가서 그야말로 밥값이라도 좀 타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양정철 씨가 보니까 네. 그동안 그런 게 많은데 네. 문 대통령이 대통령 하는 동안에 내가 청와대 들어갔다가는 자기가 그 그거 다 뒤치작거리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정권 바뀌면 난 감옥 가겠더라. 네. 네. 그래서 이제 핵심이네요. 그래서 네. 나는 이제 문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동안은 안 모시고 네. 대신 문 대통령이 그만두면 이제 퇴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문 대통령을 모시겠다. 네, 네. 이게 내 운명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요. 자, 그 대목 하시는 게 생각나는 게 있네요. 제가 이제 언젠가 이제 김병준 교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 저 노무현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은 김병준입니다. 예. 김병준이 그 당시 했던 게 뭐냐니까 그 교수들 다 그렇죠. 모아갖고 교수들 갖고 뭐 페이퍼 만들고 네. 뭐 정책 만들어내고 네. 했는데 막상 딱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되니까 흔한 얘기로 그 당시 기준으로는 듣보잡이었던 부산에 있는 촌동네, 예. 부산 촌동네 얼굴도 네. 모르고 대선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네. 그 존재감이 없었던 문재인 변호사를 갖다가 민정수석으로 쓰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서 슬쩍 노무현 대통령한테 물어봤더니 예.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핵심은 얘가 유일하게 빚을 안 진 사람이 네.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빚을 안 진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거예요. 즉 부산에서 있었을 뿐 네. 흔한 얘기로 그 선거 예. 운동하면 이렇게 예. 밥이라도 한 끈 먹고 그렇죠. 용돈이라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빚을 안 졌기 때문에 민정수석 시켜놓으면 그 인사 검증하는 데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이놈을 잘라고 저놈을 잘라도 예. 누가 어디 뭐 항변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빚 안 진 사람 예. 문재인을 초대 민정수석으로 썼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 뭐 보면 또 이제 그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들은 저 정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네네. 뭐 네. 밖에 있는 사람들 요새 이제 그 뭐 주진우 씨 얘기도 한 게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총수를 예? 주진우 총수. 아니요 김어준이 총수지. 아 김어준 총수. 예, 김어준, 주진우, 뭐 정봉준 얘기도 나오는데 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 아니라 주진우하고 정봉준은 네. 문 대통령 하다가 이게 안 맞아갖고선 안희정한테 이제 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빽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김어준이가 왕이구나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정봉주가 그래 이번에 보면 예. 열린 민주당 예.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봉주는 저희는 정봉주가 굉장히 보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강한 예. 신을 받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미 정봉주는 문재인이 될까 안 될까 해서 예. 안희정 쪽으로 왔다가 예, 양다리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주진우는 뭐 이제 MB가 외국에 감춰놓은 돈을 갖다가 이제 추적하느라고 뭐 정신이 없다. 네. 그러면서 주진우는 이제 MB가 뭐 싱가포르에 아파트를 갖다 수천 채를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뭐 믿기지는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저희 아무리 옛날에 현대건설 회장을 했어도 그렇지 뭐 네. 수천 채를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저 예. MB가 등록되지 않은 재산으로서 수천 채 싱가포르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은 아니 그동안 예. 이 MB를 갖다가 그야말로 저 이잡듯 탈탈탈 털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2018년 그렇죠. 이 양반들이 그저 예. 김수경 씨하고 뭐 누구 신혜선 예. 이 둘이 얘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일단 예. 뭐 박정희 대통령 재산이 10조 원이더라. 아이고. 그다음에 MB는 싱가포르에 아파트가 예. 수천 채더라. 예. 털어라. 예. 예. 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기들도 다 사실이라고 이제 장담할 수는 없겠죠. 뭐, 네. 그 뭐, 사람들 술 한잔 하거나 친한 사람들끼리 이제 속된 말로 야부리 풀고 그러는 수준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여태까지 했던 뭐 탁현민이가 어떻다, 뭐 임종석이 어떻다, 뭐 양정철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처음 소개드린 것처럼 예. 이 김수경 씨가 이제 친문 대모로 불리는 네. 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의 얘기는 이제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그렇죠. 같다. 예. 그러고 뭐 저 내부의 사람들끼리 말하지만 어떤 그 인간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네. 그런 걸 갖다 아주 뭐 재밌게 보여주는 뭐 그래요. 그런 기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보니까 사실 이렇게 쭉 우리가 정치판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는 얘기 물론 좀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아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우리나라 속담이 좋은 얘기 하나 있죠. 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더라. 예. 그러니까 뭔가 이러한 그렇죠. 부분들이 지금도 보면 가뜩이나 김수경 우리들 리조트 회장하고 예. 신혜선 씨하고 지금 그렇죠. 쟁송이 붙어 있는 그렇죠. 상태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그냥 뭐 원체 뭐 분위기가 이런 예. 분위기가 묻혀가지만 언젠가는 한 번쯤 예. 다시 예. 드러날 그런 이야기들이겠죠. 그리고 뭐 옛날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항상 이제 그 뭐 정치권 언저리에서 무슨 얘기가 돌면은 네. 많은 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는 권력의 성격이나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진실이라는 거는 언젠간 밝혀진다고 봅니다. 그래 보면 이런 거 네. 있죠. 우리가 아주 예를 들어서 황태순이 임신했다 이런 거는 안만 천만 년 만년 세월이 지나도 예. 이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예. 근데 황태순이 임신을 시킨 적이 있더라. 그건 아니 진짜 그럼 언젠간 드러납니다. 예, 예. 언젠간 드러나요. 자 이와 같이 이번에 보면 참 아쉬운 게 이와 같은 사실 그래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보면 모든 것이 네, 맞습니다. 묻혀진 상태에서 총선 치렀습니다만은 예. 이런 심재철 예.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조금 뭐랄까 예. 뉴스거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전혀 못 만들었네요. 그리고 옛날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가령 이제 뭐 조선일보가 뭘 갖다 하나 터뜨리면은 네.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같은데 기자들이 이제 너 왜 낙정했어? 그러면 이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거기에 달려 들어갖고서 네. 서로 경쟁적으로 취재하는 과정에서 뉴스가 확산되고 그랬었는데 네. 심지어는 뭐 옛날 50 시절에도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새는 뭐 분위기가 조선일보가 특종했다 그러면은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안 쳐다보는 굉장히 좀 언론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저 요즘 보니까 뭐 예. 조중동간이 그런 게 있더라고. 상대방이 특종을 하면 예. 그것이 특종이 아니라는 걸 밝혀내기 글쎄 위해서 말입니다. 허점을 파고들더라고. 글쎄 말입니다. 이게 그게 전 뭐 꼭 뭐 지금 예를 조선일보를 들었습니다만 언론사 간에 네.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서 이걸 밝히는 게 이게 언론의 본령이지. 그렇죠. 그걸 딱 그러는 거는 좀 분위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원래 보면 뭐 우리가 뭐 코리아 뭐 뒤에 헤럴드니 뭐 크로니클이니 뭐 미국 예. 페이퍼들 쭉 보면 기본적으로 언론의 기본 뭐 임무랄까 하는 것은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언론이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 포스트도 마찬가지고 타임즈도 마찬가지고 헤럴드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어느 순간에 보면 언론도 뭐랄까 상업주의에 또 맞습니다. 권력에 너무 좀 뭐지 기신기신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렇고 이번에 월간조선 5월 그 말고도 뭐 재밌는 게 많던데요. 뭐 저희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표지를. 예. 네. 예. 그 이번에 이제 태영호 씨가 그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네네. 저희 박희석 기자가 이제 40일 동안 네. 태영호 씨를 밀착 취재했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저는 이게 괜찮은 기사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탈북자 출신이 이제 강남 국회의원이 됐다는 이걸 떠나서라도 네. 처음 지역구에서 출마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정치인이 네네. 어떤 자세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그걸 갖다 참 보여주는 어떤 모범이 됩니다. 이걸 보면 태영호 씨가 네. 될만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상당히 그 옆에서 조언하는 것도 잘 듣고 네네. 그 다음에 본인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갖다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니, 당연하죠. 지금 북한에서 네, 최고 엘리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예전 같으면 외교관 중에 최고 엘리트가 주미 대사관의 공사관이에요. 그렇죠. 이쪽 북한에서 최고 엘리트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영국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서방 국가들하고 변변하게 외교 관계가 잘 안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 태영호 씨를 보면은 야, 이 정치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그 저희 월간조선이 지난 석 달 동안 계속 DJ 비자금 문제를 갖다 이제 다뤄왔는데 저희 조성호 기자가 이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엔 또 이제 뭐 한 11,300만 달러를 갖다가 이제 아니, 좀 1억 1,300만 달러가 예, 그렇죠. 1,300만 달러가 이제 좀 의심되는 자금이 있다 하는 얘기하고 그 자금의 일부가 힐러리 클린턴한테 이제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가담 항설이 아니라 이것이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관여됐는데 거기서 어제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 서로 증거로 왔다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고 하는 사실 이게 좀 더 크게 터져야 되는 사건인데 뭐 신라젠이라고 하는 이제 바이오 벤처 회사를 갖다가 놓고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폰지 사기에 가까워요. 이게 그동안 한 게 밸류 인베스트가 그렇죠. 이 이철이라는 게 이제 이철이 관련되어 있던 게 바로 지금 채널 A하고 그다음에 한모 검사장하고 엮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검언 유착이다. 그래서 이번에 방통위에서 채널 A를 갖다가 너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장 문 닫게 하겠다. 바로 그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말 검언 유착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떤 정권과 이제 그런 그 업자의 유착 문제인데 그걸 왜곡시키고 있고요. 이또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관련해서 또 뭐 문성근 씨의 이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라임 사태가 있죠. 이 라임 사태도 또 이제 임종석 관련 소리 나오죠. 여러 그 친문 인사들, 정권 인사들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종필이라고 상당히 그 증권업계에서 이제 투자 잘한다고 날렸던 사람 얘기인데 그 사람이 지금 잠수를 타고 있죠. 근데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잠수를 타긴 탔는데 하여튼 그 가족들의 행태도 수상하고 그다음에 이 라임 사태의 몸통은 이종필이 아니라 딴 놈이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금년이 이제 80년 그 5.18 광주 40주년입니다. 그래서 벌써 그렇게 됐군요. 벌써 그렇게 됐죠.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그 뭐 의견들 또 이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80년 광주에서 이제 당시 그 광주 전남도청 지하에 그 인근 화순탄광 등에서 갖고 온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물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터졌으면 그 78년이었나요? 이리역 폭발 사건. 그때 이제 이리시가 뭐 한 반 이상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경 1km 다 날아갔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광주에서 엄청난 피해가 날 뻔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당시 그 시민군으로서 이 폭약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군 당국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군 폭발물 그 처리 요원이 들어가가지고 수요원이 들어가서 다 뽑은 그걸 거죠. 뽑았다는 네, 그 얘기가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김참 여기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밝힐 수 없습니다. 남자 나이는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니 여자 나이 저기 참. 지금 최고령 유튜버를 자처하고 계시는 김동길 연세대 교수님 예. 인터뷰가 있고요. 예, 예. 북한에서는 이제 지금 뭐 자기들 코로나 청정 지역이다 그러고 있는데 네. 북한에 그 오봉산 화장터라고 있습니다. 우리 근데- 같으면 저 벽제 같은 데네요. 근데 벽지하고 다른 게 예. 북한 유일의 화장터입니다. 북한이 인구가 2,500만인데 화장터 하나밖에 없어요? 예, 예. 근데 지금 거기에 이제 네. 말하자면 병명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그런 급성 폐렴이라고만 하는 환자들의 시신이 넘쳐나고 있다. 코로나도 급성 그렇죠. 폐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여배우 남편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 그 사건의 그 뒷얘기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방송 중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또 이제 월간조선 TV라고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이 확대선 TV만큼 이게 올라와야 될 텐데 영 안 올라오네요. 예, 하여튼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예. 황태순 TV 열심히 봐주시고 또 보면 예. 우리 배진영 차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 보면 아무래도 보면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매일매일 예. 뛰면서 예. 계속 그 자료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예. 보면 월간조선 TV 또 예. 월간조선 홈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고 깊은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음부터 우리 저 김영광 선배 빼고 우리 둘이 더 그러시죠? 이쪽이 더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배진영, 김영광 조를 택하시는 분은 1번 눌러주시고 배진영, 황태순을 택하시는 분은 2번 눌러주십시오. 자, 예. 오늘 월간조선 5호로 예, 자 우리 배진영 차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